예, 그러면 어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의 지시 제39조. 열차 또는 차량은 신호기의 정지 신호 또는 찾는 신호의 정지 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그 현시 지점을 지나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정지 신호 현시 지점을 지나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세칙에 따라 정한다. 광역 같은 경우에는 정지가 나도 이제 15km라든지 슬금슬금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기본은 뭐 정지가 당연히 기본 정지가 돼야겠죠. 자,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 중 앞쪽의 신호기에 갑자기 정지 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신속히 정차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수 신호에 의한 정지 신호. 기관사는 열차 운행 중 열차 무선 방호 장치 경보, 뭐 탈선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충돌이 났을 경우에 그 운전실에서 이렇게 아니면 영무실에서 누르게 되면 이제 경보 또는 이제 정지 경보와 각 전동차로 이제 어떤 경보가 뜨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보 또는 정지 수신호를 확인한 때에는 본 열차에 대한 정지 신호를 보고 신속히 정차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관사는 열차 무선 방호 장치의 경보로 정차한 경우에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만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무선 통화를 시도하며 앞선 선로에 이상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25km 이하의 속도로 다음 정거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 자, 유도 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에 유도 신호가 현시된 때에는 일단 유도 신호가 현시가 되는 거는 일단은 그 장내 신호기가 일단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고 그 밑에 이제 유도 신호기가 달려 있는 거죠. 밑에 유도 신호기가 있고 얘는 이제 빨간불이고 이 밑에 유도 신호기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로에 이미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열차든 차량이. 근데 얘가 이제 슬금슬금 들어가는 거죠. 슬금슬금.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때 쓰는 게 이제 유도 신호기죠. 그래서 그 유도 신호기 구글에 보면 이제 이게 유도 신호기입니다. 유도 신호기고 밑에 보니까 이거 보시면 딱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장내가 빨간색이고 유도 신호가 켜지고 진로가 켜지고 그럼 그쪽으로 이미 안에 열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현시된 때에는 앞쪽 선로에 지장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점을 지나 25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다시 보면 되고. 자, 경계 신호. 저희가 신호기가 자, 여기에서 보면 정지, 일단 진행은 G, 그 다음에 감속은 YG, 주의는 Y, YY는 경계, 그 다음에 정지죠. 이게 5연시 기본 G, YG, Y, YY, G, 그 다음에 R 되는데, 자, 경계 신호는 쉽게 말하면 요거죠. YY가 경계 신호입니다. YY가. 자, 열차는 신호기에 경계 신호 현시가 됐을 경우에 YY가 띄었을 경우에 다음 상체 신호기에 정지 신호가 있는 것을 예측하고 그 현시 시점부터 25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5연시 구간으로서 경계 신호가 현시된 경우 65km 이하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각선 강약의 장내 신호기. 보통 장내 신호기가 있게 되면 그 앞쪽에 여기 상당한 거리죠. 상당한 거리.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늦게 들어오면 또 다음 열차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군의 배속 신호기가 설치된 선로는 제외를 한다. 자, 보통 폐색 같은 경우에 이제 폐색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장내 신호기가 있고 이제 장내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 폐색 구간이 보통 짧으면 2, 300, 뭐 500, 200에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장내는 길죠. 뭐
1km에서 2km까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갈 필요가 없이 이제 바로 이제 좀 더 빠른 속도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장내에 또 이렇게 폐색이 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경우가 또 있죠. 너무 길면 그럴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역의 장내 신호위까지 도중 폐색 신호위가 없는 출발 신호기. 보통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장내가 있고 이제 출발이죠. 쭉 가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통으로 된 데가 있을 것이고 이제 지하철 같은 구간은 이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폐색을 나누죠. 이렇게 폐색을 나누는 이유는 폐색을 나누면 열차를 좀 더 많이 이곳에 넣을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하나의 폐색 구간이면 열차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를 나눠버리면 열차가 여기에 있어도 열차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열차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더 많은 열차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폐색 구간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열차가 지나갈 수 있게 돼 있죠. 자, 아무튼 임전역의 장내 신호기까지 도중 폐색 신호기가 없는 출발 신호기. 그럼 이 도중에 도중 폐색 신호기가 없으니까 이게 길겠죠. 이 기간이 이 구간이 상당히 긴 구간이겠죠.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 그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의 신호의 지시. 자, 주의 신호는 경계. 주의는 Y죠. Y. 열차는 신호기의 주의 신호가 현실된 경우에는 다음 상체 신호기의 정지 신호 또는 경계가 실현될 것을 예측하고. 자, 오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약간 이해하자면은, 자, 오연시 같은 경우에는 주의 그 앞에 경계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주의 다음에 바로 정지죠. 바로 정지. 그렇기 때문에 정지나 또는 경계 신호가 있을 거로 예측을 하고 라고 보는 거죠. 그 현 시점을 45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호 오연시의 구간은 65km 이하의 속도로 한다. 이게 왜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Y 다음에 여기는 바로 연결되니까 이게 하나의 폐색 구간인데 여기 오연시에서는 폐색 구간이 두 개죠.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 앞에가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앞에 있는 폐색 구간은 하나는 비어 있다는 게 확실하니까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는 거죠. 인접역의 장내 신호기까지 도중 폐색 신호기가 없는 출발 신호기. 신호 3연시 구간의 각선 가격의 장내 신호기. 신호 3연시 구간의 자색 폐색 신호기의 주의 신호가 현시된 구간을 운전할 때 역장 또는 관제사로부터 다음 신호기의 진행 지시가 현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자, 이거는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주의 신호의 지시의 예외. 예외죠. 얘는 더 늦게 가라는 얘기죠. 왜 늦게 가는지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다음에 감속의 지시. 감속은 YH죠. YH. 감속 신호는 기본적으로 65km 이하로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신호 오연시 구간은 105km 이하의 속도로 운행을 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오연시면 앞에 공간에 좀 더 많은 폐색 구간의 열차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105km면 상당히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진행 신호의 지시. 열차는 신호기의 진행 지시가 현시되면 그 시점을 지나서 진행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내 신호의 지시. 차내 신호에 따라서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임시신호. 열차는 서행 신호기가 있을 경우에 그 신호기로부터 지정 속도 이하로 진행하여야 한다. 자, 공사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이제 앞에 서행 신호기를 설치하죠. 뒤에 별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열차의 맨 뒤 차량이
서행 헤드 신호의 현시 지점을 지났을 때 서행을 해제한다. 앞이 아니라 열차의 맨 뒤 차량이. 자, 열차 운전 정리. 자, 운전 명령, 운전 정리는 이제 관제사는 열차 운행에 혼란이 있거나 혼란이 예상될 때에는 관계자에게 알려 운전 정리를 하여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이제 관제사 지시를 받죠. 자, 교행 변경. 자, 단선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예전에 이제 이게 왕십리역, 화랑대역, 이게 평로변역. 근데 기본적으로 이미 여기서 원래 교행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교행을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늦어버리면 얘가 계속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까지 가고 그럼 여기에서 평로변역에서 이렇게 이제 교행을 하는 거죠. 자, 얘는 교행 변경. 그 다음에 순서 변경. 자, 열차 운행의 순서를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KTX 원래는 앞에 전동이 가고 뒤에 KTX가 가야 되는데 앞에 전동이 너무 늦어버려요. 그러면 이 KTX를 계속 놓칠 수 없죠. 그럼 얘를 앞에 있는 전동을 대피시켜 버리죠. 그리고 뒤에 KTX가 먼저 갑니다. 자, 조상 운전. 얘는 계획된, 그러니까 이제 조상이나 일찍 출발이 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일종의 어떤 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의도치 않은 그런 실수라든가 사고로 이제 출발하는 거고, 조상이나 조화는 계획에 의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조상이나 다 이제 일본 언어죠. 옛날 이제 일본 시대 그런 철도 용어죠. 그리고 이제 일찍 출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원래는 10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약간의 실념으로 인해서 뭐 9시 55분에 출발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죠. 일단 보통 옛날에 조발이라고 됐죠. 조발. 빨리 출발한다 그래서. 속도 변경, 열차 합병, 그다음에 특발. 열차가 너무 늦어버리면 중간에 새로 열차를 조성해서 그 열차가 가버리는 거죠. 특발. 그럼 뒤에 오는 열차는 뭐 당연히 이제 타절시켜 버리겠죠. 운전 휴지. 열차의 운행을 일시 중지하는 거. 보통 타절이라고 얘기하는데 타절이 운행 휴지가 아닐까 싶네요. 보통 잘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시켜 버리죠. 그 다음에 선로 변경, 단선 운전. 역장의 운전 정리 시 열차는 열차 지연으로 교행 변경 또는 순서 변경의 운전 정리가 비비하다가 판단되나 통신 불능으로 관제에 통보할 수 없을 때는 관계 역장을 협의하여 운전 정리를 할 수 있다. 거의 이런 경우는 없죠. 통신 불능으로 관제사와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건 나중에 임의했다 하면 나중에 혼날 수 있겠죠. 다음에 열차의 등급. 제일 빠른 거 KTX, 그 다음에 ITX. 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뒤에 화물 열차 뒤에 공회단시 여기서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운전면허는 이제 보통은 이제 운전시행 전달부. 저희가 이제 운전시행 전달부가 이제 운전명령, 공식화된 이제 운전명령이고, 그 외에 이제 위에 봤던 것처럼 관제사가 이제 자기가 판단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열차가 많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나 그런 일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관제사가 지시를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건 관제사한테 물어봐야겠다 싶을 때 물어보면 관제사 거기서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럼 모든 게 다 이제 운전명령이죠. 자, 운전명령의 주지. 자, 승무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는 사업소장 또는 역장은 운전명령에 대해 다음 주지시켜야 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운전시행 전달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이제 보고 판단하는 거죠. 운전시행 전달부는 이제 보통 전날 저녁 7시 이후에 보통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장은 운전관계 승무원이 승무 개시 후 접수한 임시운전 명령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관계 운전 취급 담당자에게 통보를 의뢰해야 한다 하고 이런 쭉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연락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다 외워야 될 부분들이고요. 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운전관계 승무원의 휴대용품. 여기 동력차 승무원이라고 있어요. 동력차 승무원. 이 동력차 승무원에 대해서는 그 정의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차 승무원이 있었죠. 열차 승무원 누구죠?
이제 우리 뭐 열차 차장 아니면 여객 전무 아니면 이제 KTX 거기 팀장이라 하나요? 이제 열차 승무원이죠. 열차 승무원. 우리 사무 영업직. 동료차 승무원은 쉽게 말하면 이제 기관사가 되는데 기관사에는 이제 기관사가 있고 기장이 있고 또 이제 장비 운전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정의가 없어서 저희가 없는데 일단 이게 기관사랑 기장은 포함이 되는데 장비 운전원이 포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개념으로 봤을 때는 포함이 되는 게 맞겠죠. 아무튼 요거에 대한 정의는 지금 규정에는 없습니다. 동료차 승무원에 대한 규정은. 승무일지는 기관사 및 열차 승무. 이 기관사도 쉽게 말하면 기관사하고 가로치고 안에 기장 및 장비 운영은 포함이 되는 거죠. 쭉 보면 됩니다. 보고 이제 보면 다 이해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군의 운전. 자, 군의 운전과 입하는 약간 개념이 다르죠. 저도 공부하면서 이게 뭐가 차이가 다를까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일단은 입하는 말 그대로 이제 입판 수송원에 의해서 하는 거고 군의 운전은 수송원 없이 알아서 군에서 이루어지는 운전이죠. 군에서 할 수 있는 운전. 군의 운전의 방식. 운전 취급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신호를 현시한 후에 기관사에게 도착 설명, 도착 지점 또는 유지 차량 유무에 대한 포함 우선전을 시행한다. 입판 전후의 진행 신호 현시. 자, 입판 신호기나 아니면 입판 신호가 개통이 됐다. 아니면 선로별 표시등이 백성이 접속됐으니까 올라가라, 뭐 인상해라, 몇 번 선으로 가라, 어디를 가라. 이제 운전 취급 담당자가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수송원은 없습니다. 기관사는 제1의 무선 전화를 받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응답을 하고 거기에 정차한다. 그 다음에 유지차량 약 40m 42m 앞에 정차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입판을 한다거나 입판할 때 마찬가지가 아니면 앞에 이미 이렇게 열차가 다 조성이 돼 차량이 다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화물 열차 단기로 오잖아요. 단기 이렇게 와서 인상했다가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붙이겠죠. 붙여서 가겠죠. 자, 그럴 경우도 기본적으로 앞에 일단 3량 앞에서 씁니다. 이 42m가 쉽게 말하면 3량이죠. 14 유효장 1이 14m니까 14 곱하기 3 하면 42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 정지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속도가 빠르니까 일단 한번 숨 고르기를 하라 그래서 일단 그 앞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가는 거죠. 정차한다. 제1의 무선 전원은 통신장치 또는 무선 전화기로 할 것. 군의 운전을 하는 시작 지점 또는 끝점 지점은 다음과 같다. 이거 당연히 다 외워야 되고 요거 다 당연히 다 외워야 되고 다 외워야 될 거죠. 입판 신호기, 입판 표지, 서로 표시. 얘는 이제 주로 시작이겠죠. 그 다음에 차량 정지, 열차 정지 표시, 그 다음에 운전 취급 담당자가 통보한 도착 지점. 뭐 전임자가 통보한 도착 지점. 이기면 안 되겠죠. 수동식 선로 전환기 중 키볼트로 세정한 선로 전환기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보면 군내 전환은 모든 열차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상되는 차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행 기관차, 그러니까 기관차만 있는 뒤에 아무것도 안 달린 기관차만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고정 편성 차량, 앞뒤 운전실에 있는 차량, 전동 열차죠. 그 다음에 보수 장비들이 있습니다. 제1의 기관차에 다른 차량을 연결하고 견인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추진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입판 도중 작업 도중에 단행 기관차를 차량에서 분리 후 단독으로 이동 또는 전선하는 경우에는 군의 운전에 따른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요, 제가 옛날에 입판할 때는 이게 이제 직선이 있고 옆에서 이제 열차를 조성을 하죠. 열차를 조성을 해서 여기 이제 앞에 이제 기관차가 있고 쭉 이제 올라가죠. 위로 쭉 올라가서 이제 직접 유치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조성을 했으니까 유치를 하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때 이제 뒤에 이제 수송원 있죠. 이쪽에도 수송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잘라서 다시 직선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같이 갔습니다. 수송원이 같이 단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아마 잘라두면 이제 지가 알아서 이제 올라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구내 운전 속도. 구내 운전 구간의 운전 속도는 차량 입판 속도에 준한다. 25km죠. 25km. 자, 보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차량의 입판 조금. 역장 및 사업소장은 입판 작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전 작업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자, 모든 운전 시험 중에는 운전 작업 내규가 있죠. 어떻게 운전을 하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입판 작업 전 관계업소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2개 이상의 동료 차례 입판. 보통은 2개 같이 입판기가 2개가 있어버리면 혼동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2개를 작업을 안 하겠죠. 근데 정말 큰형, 뭐 본적 들은 바로는 뭐 조차장이라든가 대전 조차장이라든가 그런 조차장은 입판기 하나로 할 수가 없죠. 다 커버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로 뭐 2대, 뭐 3대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눠서 하겠죠.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채널 번호가 다르겠죠. 입판 작업 시 주의를 요하는 선로 장치에 대한 관합 작업 방법. 최대 유치 가능 자수와 그 치아에 도달했을 때 보고 방법. 무선 입판하는 경우에 사용 채널을 지정한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운전 작업 내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열차의 진입 또는 진출 선로 지정 입판. 열차가 선거장에 진입 또는 진출할 시각 5분 전에는 그 진입 또는 진출할 선로를 지정하거나 지정할 염려가 있는 입판을 할 수 없다. 그것 발구하고 열차의 진입선로를 개통시키는 등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열차를 정거장 바깥에 정차시키고 입판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는 시각의 5분 전까지 입판 차량을 맨 바깥쪽에 선로 전환기 안쪽으로 이동시키고, 참 어려운 말이에요. 맨 바깥쪽에 선로 전환기 안쪽으로 이동시키고 열차가 정거장 바깥쪽에 정차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입판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정거장 밖에 열차가 정차하기 전에 일단 먼저 차량을 다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정차가 된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입판을 하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열차 도착 진입선로의 지정 입판을 2분 전까지 할 수 있는 단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거죠. CTC 구간의 각 정거장에서 역 자체 조작에 의해 로컬이죠. 장내 신호기의 정지 신호를 현시한 정거장. 장내 신호의 정지가 되면 이 CTC 구간이면 이게 자동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신호 자동으로 바뀌죠. 그럼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로컬이 장내 신호를 냈으니까 얘는 자동으로 안 바뀌죠. 로컬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간 입판량이 100량 이상인 정거장. 동료차를 교차하게 되어 있는 정거장에서는 2분 전까지 단축 시행할 수 있다.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열차의 진입 또는 진출선로 지정 입판, 그리고 열차의 정차 위치 전방선로 지정 입판. 내용이 이게 약간의 개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내용을 봐야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는 약간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따로 규정이 되어 있네요. 뭐 이유가 있겠죠? 열차의 도착 또는 통과 시각으로부터, 여기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 또는 진출할 시각부터, 이 진입하는 게 도착이잖아요. 그죠? 진출하는 게 통과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도착했다가 뭐 출발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통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분 이내는 그 정차 위치 앞에 입판 또는 할 수가 없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사용은 다릅니다. 요게 아마 요거 때문에 다른 것 같아요. 예외사항, 이런 경우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 예외사항과 이 예외사항이 다르잖아요. 열차의 정차 위치로부터 200m 방향, 전동차의 경우는 120m 이상의 과주 여유를 가지고 있는 선로에서는 그 앞에 지정할 수 있는 입판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CTC 구간의 각 정거장에서 역 자체의 조작에 의하여 장내 신호기의 정지 신호를 현시한 선로, 그러니까 로컬 또는 기타 역에서 유도 신호에 의하여 열차를 진입시키는 선로. 아까 얘기했지만 유도 신호 같은 경우에는 열차가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과주거리가 여유가 없어야 된다. 요게 3개, 그리고 요거 2개, 요거 3개랑 요거 2개를 섞어서 문제를 내면
헷갈릴 수 있겠죠. 이런 건 이제 확실하게 세 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뭐 두 개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두 개를 이 다섯 개를 섞어버리면 이제 헷갈리죠. 정거장 외에 입판. 기본적으로 정거장 밖에서는 원래 입판을 거의 안 하죠. 너무 위험하죠. 특별히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열차가 인접 정거장을 출발 또는 통과한 후에는 그 열차에 대한 장내 신호기 바깥쪽을 지정하는 차량을 입판하죠. 당연하죠. 열차가 위에 이게 장내 신호기가 있고 이쪽에서 열차가 이미 출발했는데 이쪽에서 입판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죠. 난리 나죠. 정거장 또는 정거장 바깥쪽에 급경사로 인해서 차량이 굴러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오에 따른다. 조심하라는 얘기고 읽어보면 다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본선 지장 입판. 본선 지장을 입판하는 경우가 저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큰 영화는 있죠. 이제 청량리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거장 내외에 본선을 지정하는 입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때마다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역장의 승인입니다. 관제사 승인이 아니네요. 역장이 이제 승인하는 거죠. 다만 정거장 내 주본선 이외에 본선 지정 입판 시 해당 본선의 관계 열차 착발 시각과 종료 시각까지 10분 이상의 시간이 있을 때는 본선 지정 입판 승인을 생략할 수도 있다. 여유가 있을 경우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1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역장은 열차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정거장 밖에서 입판할 때는 인전역장과 협의하여 열차에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판을 승인한다. 그때 본선 지정 승인 기록부에 지적한다. 해당 조작반에 본선 지정 입판이냐고 표시한다. 그다음 지정 시간, 지정 열차, 지정 본선 내용 등을 입판 작업소에 간략하게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통보한다. 진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본선 지정 입판이 해야겠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네요. 자, 본선 지정 입판이 승인 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기관사 또는 역무원은 역장의 교사에 승인시키고 승인 시장 종료 전에 통보할 것. 당연하죠. 남겨두고 이거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그에 대해서 재승인하거나 입판을 중지시킨다. 역장이 판단해서 이제 하는 거죠. 기관사 입판 차량이 본선 진입 전일 때에는 차량을 스키에 송달시키고 역장의 지시에 따른다. 자, 내용 보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의 분리 및 열차 시각표에 지정된 정거장에서만 열차와 차량을 분리하거나 연결해야 한다. 지정된 정거장에서만 당연히 해야겠죠. 다만 관제사 승인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로 분리 또는 연결 등 입판을 할 때에는 기관사 또는 열차 승무원에게 운전면허 명령에 의한 입판 작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보통 입판할 때 입판 작업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입판할 때 어떻게 입판을 하겠다는 걸 쓴 종이가 있는데 그걸 기관사한테 주죠. 역무원은 입판 작업을 하기 전에 운전직업 담당자 또는 관계 직원과 작업 순서 및 작업 방법을 협의하고, 이 역무원은 쉽게 말하면 수송이죠. 수송 직원. 그 내용을 별지 사무의 입판 작업서에 사실에 따라 작성한다. 근데 입판 작업서를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다 외워야죠. 종착역이나 시발역에서 단행 기관차 또는 조성된 열차를 전선하는 경우, 열차 또는 차량이 동일선로에서 이동하는 경우, 중간역에서 본 조성의 차량을 다른 선으로 이동하는 경우, 입판 작업서 교부 후 입판 순서, 시간대가 변경되어 우선 준행을 이용하여 기관사에게 통보한 경우. 중간역에서 본 조성의 차량을 다른 선로로 이동하는 경우, 이게 잘 이해가 저도 좀 안 돼요. 예. 이해가 안 되면 뭐 외워야죠. 입판 작업 중 확인 및 통고. 쭉 보면 다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다 보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입판 전환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보면 다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자, 입판 시 재송 취급. 기관사는 입판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단독 재송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관통을 안 하죠.
그냥 기관사가 그냥 단독으로 제동을 합니다. 영차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전을 위해서 이제 공기 보통 이제 관통을 하죠. 입한 차량은 상호 연결해야 한다. 돌방은 당연히 그렇지 않는다. 차량의 연결은 다른 한쪽이 정차하였을 때 연결하여야 한다. 움직일 때 연결하지 말라는 얘기죠. 차량이 분리 연결할 때는 굴러가지 않도록 상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42m 앞에서 일단 속도를 절제하라. 일단 한번 보통 멈추죠. 그 다음에 멈추든지 아니면 속도를 쭉 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거죠. 3m 앞에서 일단 한번 정차. 그 다음에 서서히 가면서 이제 연결하는 거죠. 기관차를 사용하여 동차 또는 부수차에 입판을 할 때에는 동차 또는 부수차를 다른 차량에 중간에서 끼워내서 할 수 없다. 동차를 사용하여 입판할 때에는 동차, 부수차 또는 객차 이외의 차량을 연결할 수 없다. 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아마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누가 봐도 기본적인 내용이네요. 여객에 승차한 객차에 입판을 할 수 없다. 그 입판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앞에 이제 그 예전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천역 같은 경우에 앞에 기관차를 뗐다가 다시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어떻게 보면 입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된다. 내용 보면 되고 제 72조도 자, 정거장 또는 정거장 밖에 본선에서 분기하는 직선. 자, 도중 분기. 저도 실질적으로 이걸 본 적이 없는데 도중에 분기하는 직선이 있을 경우에 이게 전용선로도 이런 거 아닐까요? 전용선로. 이제 아니면 이제 군 전용선. 이제 우리가 확실히 제 생각입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갖고 이제 이게 정거장이 있고 보통은 이게 계속 가죠. 계속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군 전용 기지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이제 입판을 하죠. 여기서 하고 그리고 끝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서 하고 다시 또 이렇게 가든지 요런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본선에서 분기하는 직선 에서 입판 다음 각과에 따른다 보면 되고요. 자, 선로 전환기의 취급. 선로 전환기의 정의는 각 각구의 선로 방향으로 개통한 것을 한다. 중요하죠. 본선과 본선의 경우는 주요한 본선이 정의다. 본선과 직선의 경우는 본선이 정의다. 본선 또는 직선과 안전 직선의 경우는 안전 직선이 정의다. 보통 우리가 일반 여기서는 정의가 뭔지 반의가 뭔지 크게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밤에 새벽에 모든 열차가 다 끝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선로 전형이 다 정의를 하죠. 저 정의를 이제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해놓죠. 이 전철기에 보면 이 보면 이제 이렇게 있고 선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N, R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정의, 얘가 반의. 앞에 있는 턱레일이 이쪽으로 붙어 있으면 정의, 이쪽으로 붙어 있으면 반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정의, 반의를 알 수가 있죠. 이거를 몰라서 이거 뭐 첫째 생활 10년 지나서 이걸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일반 뭐 여기 영무원들이나 뭐 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의반을 의미를 알 필요가 거의 없거든요. 별로 개념이 없죠. 근데 이제 로카는 이제 정의 반의를 그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뭐 몰라도 그 마우스를 클릭하면 뭐 정의 반의 이게 나오니까 그건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전체기에는 R과 N으로 이게 됩니다. 노멀, 리버스, 정의, 반의. 직선과 직선의 경우는 주요한 직선이 정의다. 자, 탈선 선로에 저는 탈선기는 탈선시계 상황에 있는 것을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안전 직선 방면, 탈선기 방면 여기 열차가 정거장 있고
열차가 요렇게 가고 이쪽에서 이제 열차가 이렇게 오고 이제 이게 안전직선이 요렇게 있는 거죠. 안전직선이. 자, 열차가 이렇게 이쪽에서 와요. 이쪽에서 와서 쭉 갑니다. 쭉 가다가 여기 이제 정지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철로 전환기는 반이가 돼 있겠죠. 이쪽으로 돼 있으면 안 되죠. 원래 이쪽이 반이가 안전직선이 정의인데 얘가 정의로 돼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반으로 돼 있어야죠. 멈췄다가 가려면 당연히 반으로 돼 있어야겠죠. 근데 얘가 가다가 얘를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지나쳐 버리면 얘가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여기 어딘가 뭐 지상 장치가 뭐가 있겠죠. 감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로 전환기가 측선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쳐서 빠져버리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타석에도 마찬가지고. 자, 선로 전환기의 정의 유지. 기계식 선로 전환기를 열차 또는 차량을 진출시키기 위해 반으로 취급한 경우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정의를 복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차량에서 우리가 이제 이 판을 끝나면 이제 이 판이 끝나고 뭐 점심 시간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 다 일단 정의를 다 바꿔놓습니다. 열차 또는 차량의 정차를 유관 또는 무선 전환을 확인하기 전에 선로 전환기를 반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확인하기 전에 반의를 할 수 없다 경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헷갈리네요. 몇 번 읽어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열차 또는 차량의 정차를 유관 또는 무선 전환기로 확인하기 전에 선로 전환기를 반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확인한 다음에는 반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이건 이제 제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냥 보시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일단 외워야죠.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오시겠죠. 선로 전환기 키보드 잠금. 열차는 선로 전환기의 연동 장치에 잠가야 한다. 쉽게 말해 이게 잠가의 쇠정이죠, 쇠정.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그죠? 보시면 쭉 되고 제1호 사막에 잠금을 쓸 경우에는 키볼트를 사용한다. 그리고 개못을 또 사용한다. 또 보시면 됩니다. 선로 전환기에서 분기기 이제 보통 분기기라고 그러죠. 분기기는 이제 세 개의 부분을 보통 이제 나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 그렸네. 이렇게 되죠. 그 앞에 전철기가 있죠. 그림 좀 잘못 그렸는데 요게 전철기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분기기는 크게 세 부분이죠. 전철기 있는 부분 다시 그릴까요? 이걸 확대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전철기 있는 부분, 그다음에 리드 레일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크로싱 부분이 있는 부분, 요 세 개를 이제 합쳐서 이제 분기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열차가 진행할 때 요렇게 자 앞에 얘가 크로싱 첨단이죠. 첨단 턱레일이라 보통 얘기합니다. 이 턱이 혓바닥이죠. 혓바닥이 앞에서 이제 낼름낼름 거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턱레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열차가 이쪽에서 오면 이제 대향, 그래서 대향 마주 본다는 얘기죠. 마주 본다는 얘기고 열차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면 배향, 배향 등을 진다는 얘기죠. 배향으로 만약에 선로 전환기가 문제가 있어서 열차가 배향으로 와요. 배향으로 여기가 붙어 있어요. 이쪽에 쭉 붙어 있어요. 그럼 배향으로 와버리면 여기 그냥 찍기만 하죠. 그죠? 크게 사고 날 거, 이건 뭐 크게 사고 날 게 없습니다. 그냥 찍기만 해요. 나중에 이제 시설 얘기해서 이건 신호 쪽에서 고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얘가 이쪽에서 오게 되면 만약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찌르는 게 아니라 얘가 붙어 있잖아요. 찌르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차륜이 하나는 이쪽으로 가면서 탈선하게 되죠. 탈선. 그래서 대양 방면이 위험한 겁니다. 대양 방면이. 배양은 안 위험한데 대양이 위험하죠. 역을 보자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이렇게요. 장내 진입할 때가 위험하다는 얘기죠. 나갈 때보다. 아무튼 그렇고 정거장 외 본선 선로 전환 정거장 외 본선 선로 전환기의 잠금. 정거장 밖에도 선로 전환기를 설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뭐 당연히 잠가놔야겠는데 이걸 왜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중간에 뭐 분개하는 데가 있다는 건지 왜 이걸 이게 있는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간에 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통내 같은 당연히 잠겨 있어야겠죠. 누가 만지면 난리 나는 거죠. 선로 전화기 취급자 당연히 영무원이 취급한다. 쭉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면 제1항 1호의 경우는 관제사의 승인번호 따르고 자 선로 얘 같은 경우는 사고죠.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관제사의 승인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사고가 아니라 다음에 이제 근무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죠. 보면 될 것 같고요. 선로 전환기 취급자는 다음을 한다. 입판 작업을 한다. 쉽게 말하면 선로 전환 취급은 수송원이겠네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선로 전환기를 전환한다. 선로 전환기 취급자는 쉽게 그러면 로컬이 될 수도 있고 수송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반 용무원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 용무원이 가서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을 거고 대부분 수송원이나 아니면 로컬 만약에 수송도 없고 로컬도 없으면 이제 일반 용무원이 되겠죠. 뭐 결국은 뭐 모든 저희 사무영업 직원들이네요. 아무튼간에 입판 작업을 하든지 수동으로 전환하는 선로 전환기에 전환하든지 그 다음에 전기 선로기에 수동 전환. 요거 이제 문제를 꼬게 되면 이제 이게 우습게 나오는 거죠. 전기 선로 전환기에 전환 하면 틀리죠. 그죠? 이런 애매한 문제. 이제 그때 가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기는 맞다고 찍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틀린 경우 발생하시죠.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게 아는 거죠. 확실하게 모르면 다시 틀릴 수가 있죠. 선로 전환기의 전환 및 확인. 선로 전환기의 전환은 따른다. 다 당연한 내용들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운전 속도.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 속도는 다음을 넘어서 할 수 없다. 차량 최고 속도, 선로 최고 속도, 하급의 속도, 곡선 속도, 분기기 속도, 열차 제어 장치에 현시하는 허용 속도. 분기기 철차 번호가 있잖아요. 그 철차 번호에 맞는 그런 분기기 얘 보면은 여기 철차 번호가 있죠. 철차 번호. 요게 1m가 일 경우에 요 거리 제일 짧은 게 한 8m인가 그러죠. 이게 길수록 결국은 이게 완만하다는 얘기니까 이제 고속선은 이게 엄청나게 길겠죠. 그죠? 그리고 군에는 이게 짧겠죠. 천천히 왔다 갔다 하니까. 분기기 속도.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고. 이건 다 이제 엔드 조건이죠. 5월 조건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라도 이제 걸리는 게 있으면 이제 거기를 따라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보면 될 것 같고. 차량의 유치. 차량은 본선에 유치할 수 없다. 본선은 당연하죠. 열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유치할 수 없죠. 다만 본선에 유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역 본부장 또는 물류사업단장이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종착역인 경우에, 저희 왕십역도 본선에다 차량을 유치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출발하면 되니까요. 또 여유 공간이 없어서 그냥 본선에 있다가 그냥 아침에 바로 출발시켜버리는 거죠. 열차가 중간 정거장에서 입판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경우에도 유치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위험한 경우가 될 수 있죠. 차량을 유치시키고 본선에서 대가리 넘어가서 유치하는 건 거의 뭐 있을 수 없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가 이렇게 본선에 들어왔어요. 차가 이렇게 본선에 들어왔어요. 정거장이고 본선에 들어왔어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근데 여기 얘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내가 더 물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화물차 대가리 잘라서 인상에다가 여기서 붙이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붙이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경우가 본선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할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직선이 하나가 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지만 이런 적이 있을까 싶네요. 아무튼 간에 1000번에 100 이게 10%밀이라고 하죠. 10%밀 1%죠. 1% 이상의 선로에서는 열차 또는 차량을 유치할 수 없다. 하지만 동료차가 연결돼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 차량의 유치 및 지역본부장 및 물류사업장은 각 정거장 내 유치 가능 차수를 결정하고 7알이 초과하는 차수를 유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체 유효장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유치 가능 차수의 7알이 넘으면 안 되는 얘기죠. 7알이 넘으면 관제사에게 이를 보고한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넘는 건 상관이 없다. 즉시 복구하는데 최대 무조건 보고라가 아니라니 무조건 보고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슈인 거니까 이슈인 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운영 상하시에 조정을 해야 된다. 차량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다음 선로에 유치할 수 없다. 당연히 할 수 없죠.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선로 전환기 및 또는 철차 위 아까 말한 철차 번호 이 크로싱 부분 이 크로싱 부분이라든가 근데 이제 입판하는 중간 잠깐에 넣을 수는 있죠. 잠깐에 입판하면서 근데 그건 말되고 근데 어차피 차량 저쪽 한계 표지 바깥쪽이잖아요. 바깥쪽 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이 내용들이 바깥쪽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선로 전환기랑 철차는 다 무조건 다 바깥쪽에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4개 어차피 나왔으니까 4개랑 5개 축변이 같이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유치 차량의 구름 방지 및 유치 책임자. 유치하는 차량은 상호 연결해서 유치합니다. 옛날에 이제 입찰할 때 보면 따로따로 놔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다 연결하죠. 다 연결해 놓죠. 그리고 구름 방지 조치해야 돼. 옛날에는 구름 방지 조치도 안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안전을 위해서 다 하죠. 이거 이제 읽어보면 그 뒤에 별표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유치차량 책임자가 역장인 책임자입니다. 역장이 예를 들어 막차가 지나가고 막차가 저희가 이제 주박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열차 구름 방지라든가 다 이제 기관사가 하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는 겁니다. 책임은 아무튼 보면 되고 독자차를 유치하는 경우는 이렇게 있다. 보면 다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고요. 보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구름막의 설치 내용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제가 보면 뭐 할 수 있고요. 자, CTC RC 구간의 운전 지급. 자, 요거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CTC는 구로 관제, 이제 관제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평내우평 있었고 여기 제가 이제 화랑대역에 있을 때 화랑대가 기본적으로 이제 CTC입니다. CTC였습니다. 하루에 열차가 몇 번 안 타세요. 근데 평내우평에서 우리를 관리해줘요. 관리해줬습니다. 관리를 평소에 하다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입판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로컬을 받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RC가 되겠죠. 이거는 뭐 제 생각으로 왜냐면 RC에 대해서 저희가 뭐 따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제 RC가 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중앙집중 제어 또는 구간 내에서 연격 제어에 한다. CTC 또는 RC 구간에서의 로컬 취급. 자, 로컬 취급이에요. 로컬 취급. 관제에서는 CTC 구간 또는 RC 구간에서 다음과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장에게 로컬 취급을 하도록 한다. 로컬을 받는다는 거죠. 원격 제어 전체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당연하죠.
대형 배수 방식 할 때 다양하죠. 이 지령은 어차피 이제 무전으로 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상대 작업을 제외한 선로 지정 작업 시행하는 경우에 당연히 차단 작업할 때 당연히 받아야죠. 그 다음에 수신호 취급할 때, 도중에 돌아오는 열차가 있을 때, 정거장을 위해서 퇴행하는 열차가 있을 경우에, 트롤리를 운행하는, 요거는 저도 몰랐어요. 트롤리를 운행할 때 이게 받는 건 몰랐습니다. 선로 전환기 시험할 때,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청소할 때도 이제 보통 이제 했었죠. 입판을 할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로카를 받습니다. 자, 로카 측을 할 경우에는 제어 역장은 관제사로부터, 피제어 역장은 여기서 말하는 요 이제 화랑대, 여기가 이제 피제어 역장이죠. 얘가 제어 역장, 얘가 피제어 역장, 피제어 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라시 하는 애가 제어 역장, 여기 얘는 피제어 역장. 제어 역장으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제어역에서 그냥 쉽게 화랑대, 예약 쉽게 화랑대역에서 로컬 취급하는 도중에 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자, 화랑대 역장은 그때마다 관제사 승인을 받는다. 자, 화랑대역의 운전 취급은 원격 제어 취급에서 로컬 취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화랑대에서 로컬을 받았을 경우에는 피제어 역장이, 화랑대 역장이 옆에 있는 운전 역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그죠? 자, 분계역 열차 진입 시 보고, 이 분계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철도공사랑 메트로 같은 경우에 난이잖아요. 그 난이는 사이에 있는 역, 저희가 분계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RC 구간에서의 운전 취급. RC 구간에서 폐색 취급할 정거장이 RC 구간에서 폐색 취급할 정거장이 피제어역인 경우에는 그 역을 제어하는 제어역장이 폐색 취급을 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화랑대는 시티제 걸려 있고, 이제 아까 평택표에서 평상시에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평상시에 하는 그런 제어죠. 다만 피제어역에서 로컬 취급을 할 경우에는 피제어 역장이 폐색 취급을 해야 된다.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 이 나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는데요. 제어 역장, 피제어 역장 및 인전 역장은 다음 각각에 따라 열차의 착발 통보를 해야 된다. 출발 통보. 열차 출발한다 통보하는 거죠. 폐색 취급을 한 상대요. 자, 열차 출발합니다. 이제 열차가 여기서 저렇게 갈 때 폐색 취급, 옛날에 폐색 취급을 했잖아요. 폐색 취급. 이쪽에서 폐색 취급. 이렇게 앞구식으로 눌러서 이제 폐색 취급을 하죠. 그때 여기서 열차 출발, 여기서 가면 여기서 열차 확인, 열차 이제 받는다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차가 진행하는 방향 인접역, 또 출발 통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열차 정거장이 있고 열차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열차가 이렇게 진행하니까 열차 갑니다 하고 인전역에서 열차 진행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쓰이네요. 그래서 출발 통보는 폐색 취급을 하는 상대역, 열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인전역. 도착 통보는 해당 열차에 대한 폐색 취급을 하는 상대역, 아까 거기서 말씀한 평내역병력. 다만 로컬 취급을 하시는 경우에는 로컬 취급을 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피제어역의 경우에는 제어역. 여기에서 이 앞에 이제 광운대역이 있는데, 평상시에가 이제 시티시면 이쪽이랑 이쪽에는 둘이서 이제 한다는 얘기죠. 보면 되고요. 이 복선 이거는 뭐 특이한 사항이니까 쭉 보면 복잡하지만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는 보장, 이게 시험에 나오면 대박이죠. 떨어뜨리기가 문제인데 뭐 아무튼간에 일반 우리 관련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겠죠. 편하게 이제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전 취급 생략력 등에서의 운전 취급.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정리해 보면요, 운전 취급 요거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이제 봤는데요. 자, 이제 운전 취급력이 있고요. 운전 취급력이 있고 운전을 취급하지 않는 역이 있는데, 운전을 취급하는 역은
운전 취급력이 있고, 두 번째는 한 명 근무역. 이 한 명 근무역도 운전 취급력입니다. 여기 뒤에 나옵니다. 이게 전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걸 이해 못했었는데, 근데 아마 처음 보시면 아마 처음에 이제 정의를 제대로 못 오시면 이게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요. 한 명 취급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을 취급하지 않는 역은 두 개죠. 하나는 여권이 있는 역이 있고, 두 번째는 여권이 없는 역이 있고, 그죠?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거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 운전 취급 생략력 등에서 운전 취급 생략력 또는 한 명 근무. 얘는 이제 운전 취급력이에요. 얘는 쉽게 말하면 로컬이에요. 로컬. 그래서 운전 취급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등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거죠. 관제사 및 제어 역장은 열차의 임시교행 또는 대피 취급을 가급적 피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위험하니까. 귀강사는 운전 취급 생략역에서 열차가, 얘는 1인 근무역은 제외입니다. 운전 취급 생략역에서만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운전 취급 생략역 등에서 하게 되면 틀릴 수 있겠죠. 애매함. 이거 이제 진짜 이제 어렵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틀리고도 왜 틀렸는지 모르죠. 운전 취급 생략역에서는 운전 취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열차가 정차하거나 출발할 경우에 출발 시험에 장내 신호가 현시가 돼 있으면 자기 신호인 줄 알고 그냥 전화 없이 그냥 이제 알아서 가라는 얘기죠. 보통 이제 여객이 승하차가 안 하면, 여객이 승하차가 안 하면, 여객이 승하차하면 당연히 이제 열차 승무원이 하죠. 전화해서 하는데, 여객에 출발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객 그냥 얘가 고객이 취급하지 않는 열차입니다. 근데 열차가 들어왔어요. 들어온 이유는 들어왔는데 앞에 이제 출발이 정지가 돼가지고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럼 열차 승무원이 상관이 없죠. 당연히 얘가 파란불에 들어왔으면 여기서 뭐 무전을 주든지 아니면 이제 아무도 없으면 지가 판단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지가 이건 뭐 내 신호구나 하고 지가 가라는 얘기죠. 대역 폐색 방식 시행의 폐색 구간은 다음과 같다. 지리형식 통실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폐색 구간의 경우에는 정거장관을 한 폐색 구간을 한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 처음에 이제 하시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거장이 있고 정거장이 있으면 이게 하나의 폐색이면 좋은데 편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이걸 나눈다 그랬어요. 열차가 수시로 다닌다는. 왜냐하면 이걸 수시로 나눠야지만 여기에 더 많은 열차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이걸 하나의, 이게 원래는 엄밀히 말하면 이게 하나의 폐색이죠. 이게 하나의 폐색인데, 근데 이걸 이렇게 하나의 폐색권을 해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대형 폐색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폐색 쓸 때는 이걸 하나하나의 폐색권을 부를 게 아니라 이걸 다 합쳐버리는 거죠. 합쳐서 이걸 하나의 폐색 구간으로 보는 거다. 당연하죠. 네, 처음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처음에 봤을 때. 저도 옛날에 이거 이해를 못해서 그냥 외웠던 것 같습니다. 자, 진영식 통신식 같은 경우에는 폐색 구간의 경우에는 정거장관을 한 폐색 구간을 한다. 정거장관을. 취도 통신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색 구간에 일단이 되는 한쪽 또는 양쪽의 정거장이 운전 취급 생략역인 경우에는 운전 취급 생략역을 기준으로 양쪽 운전 취급역 간에 하나. 저 얘가 이제 운전 취급을 안 해요. 얘는 운전 취급을 하고, 보통 이제 운전 취급을 하고 운전 취급 안 하는 여기 조소요 사이에 이제 이렇게 있죠. 소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보통 무선 교신을 이쪽에서 많이 하죠. 어떻게 하겠다, 열차 보내겠다, 뭐 보내겠다, 임시열차 뭐가 간다, 다 이제 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쪽에서는 그냥 역무만 봅니다. 근데 쉽게 말하는 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도 통신식에 지도표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지도표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쪽 여기서는 역무만 보는데 이거 지도표를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당연히 이쪽이랑 협의를 보겠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거를 다시 보기 전에는 모든 역에는 다 지도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걸 보면 모든 역에 지도표가 있을 필요가 없죠. 지도권이 그러니까 운전 허가증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데서는 없죠. 이거 운전 허가증을 해줄 수가 없죠. 운전 취급력은 운전은 그거는 이쪽 운전 취급력 쪽에서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는 제 생각에는
확실치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지도표나 지도권이 아무튼 운전 허가증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형 폐쇄 방식 시행 시 폐쇄 기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 뭐 일단 한번 보면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지령식은 이제 관제사가 무전을 하는 거고 무전으로 지령하는 거죠. 통신식은 이제 뭐 전화기 통해서 무선 전화기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폐쇄승인 하는 거죠. 지도통신식은 지도표 아무튼 그런 운전 통행증에 허가에 따라서 하는 거 보면 되고. 자, 보세요. 지도통신식 시행 구간에 운전 취급 생년력이 있는 열차를 출발시킬 경우 운전 허가증 및 발행 교부는 운전 허가증은 열차를 출발시키는 정거장 역장이 발행하되 교부는 생략한다. 교부를 할 수가 없죠. 운전 취급력이 지금 요게 지금 기관차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들은 운전 취급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는 지도표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줄 수가 없잖아요. 교부를 누가 해요? 아무도 할 수 없죠. 다만 무전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이쪽에서. 지금 무슨 통보가 있는 거죠? 무슨 노조? 지금 무슨 통보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통신식 합병 구간 상치 신호기의 취급. 지도통신을 시행한 합병 구간 상치 및 운전 취급은 다음과 같다. 제어역장은 합병 구간 중 상치 신호를 정상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급하고 기관사는 현실 조건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제 여기 있고 열차가 쭉 선로가 있고 중간에 이제 폐색 신호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폐색 신호가 제대로 나요. 폐색 신호 그럼 이제 따라가면 되죠. 아무 문제가 없죠. 제대로 나고 있으니까. 제어 역장은 상치 신호기 고장 또는 복선 운전에서 단대방향으로 선로를 운전하는 경우에 관계 선로의 이상 유무 및 선로 전환기 상기 상태를 조작반 등으로 확인하고 열차를 진입 또는 취소시키는 선명과 관제한 수출화 생략 승인 번호를 관제사에 통보하고 이 경우에 입판 표지를 현시할 수 있는 현시한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선로가 이제 보통 이제 단선일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겠죠. 단선일 경우에 여기 이제 출발 신호가 이렇게 나 있죠. 이게 출발 신호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났어. 그리고 근데 앞에 세 장이 그 이제 조작판으로 세 장이 다 확인이 돼요. 이 방향은 다 확실해요. 확실하고 얘는 선로 예를 들면 고장이 났고 뒤에 뭐 또 폐쇄 신호가 또 두 개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쪽에 열차가 없는 게 다 확실해. 다 보여요, 조작판으로. 근데 얘도 세 장이 되게 확실해요. 이제 그럴 경우에 아까 말 승인 번호를 넣어서 출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출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열차를 잠김 상태를 세정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관계 선로에 문제가 없다. 열차가 없다. 그걸 확인한 다음에 열차를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사전에 미리 받은 사람은 그냥 45km를 그냥 운전해서 지나가면 되고 통보를 받지 못한 얘기는 일단은 바깥쪽에 정차한다. 그리고 이제 복선 구간에서 반대 방향의 선로로 운전하는 경우도 반대 방향으로 선절해서 운전할 수가 있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열차가 얘는 이쪽으로 왼쪽이니까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데 중간에 여기 있고 얘가 어떤 사정을 가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얘는 제대로 신호 보고 가고 이쪽에서 할 때는 신호가 없죠. 신호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제 무선 교실 통해서 이제 진행할 수가 있죠. 단선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배색을 쓰죠 이런 경우에. 그리고 뭐 나중에 다시 보면 될 것 같고 적임자 파견역의 지정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수장비 무선 입판 뭐 보수장비 하는 사람들도 입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면서 이제 지가들 하면 되고 크게 문제 볼 게 없고요. 이제 1인 근무역의 운전 취급 아까 얘기했지만 1인 근무역도 운전 취급자입니다. 운전 취급자. 그래서 운전 취급 담당자입니다. 운전 취급 담당자. 이 사람이 일의 상시 이제 하는 거예요.
보수 장비 이외에 보수 장비는 자기가 안 만지죠. 보수 장비 하는 사람들이 만지죠. 열차 또는 차량의 2판을 취급할 수 있다. 2판할 수 있다. 수신호 취급할 수가 있고 솔라 전환기를 수동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용 폐쇄방. 보통 1인 근무역 같은 경우에 솔로 전환기는 옆에 운전 취급역에서 이제 해주겠죠. 그죠? 솔로 전환기 수동 취급하는 경우는 얘가 이제 장애가 났을 경우에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장애가 났을 경우죠. 그 다음 대용 폐쇄 방색 시행 시 운전 허가증을 교부할 수 있다. 얘는 운전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왜냐하면 운전 취급역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운전 취급자가 조잡한 취급 이외의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 운전 취급자가 조잡한 취급 이외에 현장에서 해야 될 업무를 대신해 너 뭐 좀 도와달라고 같이 했던 얘기죠. 보면 마찬가지로 보면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봤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있구나 하고 계속 이제 알게 되는 게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알지는 못하고요. 이제 모르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뭐 무조건 외우는 거죠. 뭐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우실 때 그 글자 하나 바뀌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아까 말한 뭐 수동 취급, 솔로 전환기에 그냥 취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신호 취급 및 솔로 전환기에 취급을 해버리면 이게 틀릴 수가 있지. 물론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네 개 중에 나왔는데 얘는 그냥 취급만 해버렸으면 다른 거 다 내용이 다 맞고 그럼 얘가 틀린 게 되는 거죠. 나중에 얘가 왜 틀렸냐 물어보면 얘는 수동 취급이다. 수동과 자동은 다르니까요. 자동 취급은 얘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운전 취급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리다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 내는 사람이 이거를 취급을만 하고 근데 하나가 또 썼는데 걔가 명확하게 틀려요. 이게 네 개가 아니라 아주 누가 봐도 명확하게 틀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답이죠. 그죠? 우리가 너무 그 문제를 제출하시는 분들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받잖아요. 그 중에 보면 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도 그쪽에서 우기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 국어 시험도 아니고 회사에서 하는 시험인데 그쪽에서 뭐 자기네들이 우기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딱 한 번 이의 제기하고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의 제기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그거 때문에 만약에 한두 번째 때문에 틀리면 진짜 억울하죠. 방법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빡세게 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거 하나 두 개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제 3장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근 둘째 날보다 더 힘든 게 비번 날이죠.